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있었던 증시 이슈들 저희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고용지표 분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 2일 미국이 6월에 고용지표를 발표했는데 이 고용 호조 결과에 미국 증시는 전일까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번 6월 고용지표에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분석해 주세요. 네, 지난 7월 2일에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신규 고용 지표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72만 개를 훨씬 상회해서 85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인데요. 저희가 계속 예상했던 것처럼 여행 레저 산업이 34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증가시키면서 이번 고용 지표 개선에 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들었으면서 여행과 레저 분야에 영업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또 소비 활동과 사회 활동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꾸준한 신규 일자리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670만 개 이상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채용과 고용 시장의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또 기업 차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고용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큰 특징을 뽑자고 한다면 신규 일자리 업종별 재분배 또는 리알로케이션 과 더불어서 직군별 매칭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고용 지표의 성장은 특정 분야에 크게 집중해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고용 시장의 회복이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 참 어떻게 언제 회복할 것인가가 새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업장이 폐쇄가 되었던 식당과 호텔 쪽에 많은 인력들이 근무 환경과 처우가 비교적 더 좋은 유통업과 생산직으로 많은 이직을 했고 또 다른 업종의 경우에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복귀를 권고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들 또는 벤처기업을 찾아 그렇게 이직하려는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용시장의 수평 이동의 큰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좀 안정이 되고 또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규 일자리의 업종별로 균형적인 어떤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동시에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 공급과 수요 사이에 효과적인 매칭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고용시장의 회복의 속도가 조금 더디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고용지표에 대한 박사님의 시각 먼저 만나봤는데요. 지금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특이 사항으로는 업종별 재분배 그리고 직군별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로 인해서 이 회복세가 조금 더뎌질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미국의 고용 상황을 볼 때에는 이 두 가지 포인트 저희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제를 조금 옮겨가 보도록 할게요. 여행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에 다시 한번 엄청나게 여행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업종에 대한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기도 한데 그랬던 반면에 지지부진한 백신 접종 현황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료들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국 여행업계의 동향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 두 달 동안 고용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단연 여행과 레저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보복성 여행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여행사와 항공사들이 다양하고 또 창의적인 그런 여행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제 팬데믹 초기 이제 코로나 확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던 이제 크루즈 여행이 거의 1년 2개월, 1년 3개월 만에 재개되기도 했죠. 지난 5월에 발표된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호텔 가격이 그 작년 대비 약 한 44% 이상 상승했고 항공권 가격도 평균 22%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그 렌터카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심각했습니다. 평균 가격이 약 100% 이상 2배 이상 오른 것과 더불어 이 공급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금 많은 곳에서 여행지에서 또는 여행업계에서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그 여행 산업이지만 여러 항공사들은 이 항공 여행 그 여객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반해 그걸 이제 보충해 줄 수 있는 인력 부족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경우에는 최근 주말에 수백여 편, 거의 300편 넘는 그 항공 운항이 취소돼서 많은 여행객들이 불편함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했고요. 저가 항공사인 그 항공사 중에 하나인 그 사우스웨스트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 4th of July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직원들의 연장 근무 이렇게 오버타임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는 직원들에게 이직과 퇴사를 막기 위해서 조만간 이렇게 그 기본 급여도 올릴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성수기 여행 특수를 맞이하는데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행업계가 앞으로 7월부터 시작이 돼서 7, 8월을 지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가 좀 더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관련해서 유가랑 관련지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증설 합의가 불발되면서 OECD 플러스 회의가 취소되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은 유가가 하락세를 띠기는 했지만 최근에 연일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고유가가 지속되다 보면은 여행업계 역시 타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 한 달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제 지난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그 오펙 플러스 장관급 그 산유국 회의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취소가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는 휘발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한 어떤 그 원유 증산 계획에 차질은 뭐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실제로 휘발유 가격이 어제 오늘 지난주 이번 주 정말 큰 차이로 큰 폭으로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휴가철 성수기로 여행 업계가 엄청난 회복세와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산유국 간의 어떤 그 원유 증산 계획이 대한 어떤 무산 또는 연기는 무한기 연기된 것은 현재 진행형인 물가 상승의 압박과 더불어 여러 가지 소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7월 한 달은 특별히 이제 유가 변동성과 또 상승폭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취소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박 피해가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업계 회복세 역시 조금은 더뎌질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내려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